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온라인 입시 설명회, 이번 시간에는 특수 목적 대학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목적 대학에는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있습니다. 특수 목적 대학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수시 6번의 원서를 쓰신 다음에 보너스로 더 쓸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각 대학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대학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대학 주요 특징인데요. 경찰대학, 또 육사, 해사, 공사, 사관학교, 또 간호사관학교는 특수목적대학입니다. 따라서 타 대학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파출소 소장급이라고 하는 경위로 임관이 되고,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육군 간부인 소위로 임관합니다. 또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에서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므로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포스텍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지만 일반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 6회 지원에 포함이 된다. 이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 미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형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카이스트는 특기자 전형과 타 전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을 실시하는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는 군의 선발을 실시하고, 군 외 선발이죠. 선발을 실시하고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수시 모집에 타 대학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정시 모집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모집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발 인원은 50명입니다. 50명이고 일반 전형으로 44명을 선발하고 농어촌 3명, 그리고 한마음 무궁화 전형 3명입니다. 한마음 무궁화 전형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 지원, 또 다문화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자 이런 학생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 자연계열 구분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일반 전형이나 이제 특별 전형에 미충원이 됐을 경우 다른 전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 미충원 되면 특별 전형 지원 학생들 중에 또 이렇게 전형이 가능하고요. 또 특별 전형에 미충원이 되면 일반 전형에서 좀 더 뽑아서 그 숫자를 맞춘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각 25명씩 정원이고, 1학년 수업을 하고 2학년으로 진학을 할 때 학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대학은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타 대학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도 잘 알아두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서 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전형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원하는 그 시기이고요. 자, 일반 전형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5월 21일 금요일 10시부터 5월 31일 월요일 18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 시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필기 시험인데요. 7월 31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08시 30분부터 각 지구별로 시험이 실시가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시험 이후에 시험에 이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가 이의제기 기간이다라는 것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8월 9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날 10시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1차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차 시험인데요. 1차 합격자로 이제 발표가 되면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기간이 8월 13일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우선 그 신원 진술서가 있고요.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등 그런 서류들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응시를 할 그 시험에 2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가 된다. 요 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미제출자가 있으면 1차 시험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추가 합격자죠. 추가 합격자는 8월 20일 금요일 날 14시 2시에 발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혹시 이때 떨어졌다 하더라도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추가 합격 발표가 나면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서인데요. 신체검사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9월 3일까지, 9월 3일 금요일이죠. 18시까지 개별 수검한 그 서류를 신체검사한 결과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 제출은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를 합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가 자기소개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1차 합격한 학생 여러분들은 이 기간 내에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체력시험 적성검사인데요. 9월 7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10월 4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면접시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2차 시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인데요. 12월 23일 목요일 10시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등록기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부터 1월 11일 사이에 등록기간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된 학생들은 이때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추가 합격자,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또 등록도 있기 때문에 혹시 떨어진 학생들 중에는 추가 합격까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 이제 전형이 끝나면 2월 중에 드디어 교육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경찰대학 학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지금 경찰대학 홈페이지 입시 요강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요강 잘 살펴보시고 일정 잘 맞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을 보는데요. 1차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수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문항은 45문항씩이고 수학은 25문항이고요. 시간은 국어, 영어는 60분, 수학은 8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이 없는 공통 과목 범위 내에서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형태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그러니까 수능하고 비슷한 시험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영어는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이 또 5문항이 들어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배점은 각각 100점씩. 국수 0에서 3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출제 범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1차의 이 시험, 학과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모집 정원의 600% 그러니까 6배수를 선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시험인데요. 2차 시험은 신체 검사와 체력 시험, 또 인적성 검사,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 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신체 검사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체 검사에 하실 때도 그 결과표를 보시고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험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적성 시험, 체력 시험, 면접 시험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최종 사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학과 시험의 경우가 20% 그러니까 200점. 국수형 300점 시험은 이제 200점 만점으로 변환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체력 검사 성적이 약 5% 그러니까 50점 정도 반영이 된다. 또 면접 시험 한 100점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도 150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능시험이 약 500점.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수능시험인 것이죠. 수능 또 1차 경찰대에서 직접 보는 학과시험, 직접 보는 학과시험, 그리고 생활기록부 150점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활기록부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게 되고 수능 성적은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국수, 탐구는 표준 점수로, 영어는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등급별 환산 점수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학교장,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적성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교 학교장 전형의 경우는 약 30%, 그러니까 98명을 선발하고요. 적성 우수자 전형 역시 30% 98명 정도,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는 약 5% 18명 내외에서 선발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선 선발이고요. 이제 학생 여러분들 일반 대학과 비교를 하면 우선 선발을 이제 수시 모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 종합 선발을 이제 일반 대학으로 보면 정시 모집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 선발로 약 35%, 그러니까 116명 정도를 뽑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은 330명, 그중에 남학생이 290명, 여학생이 40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추천 인원은 학교별 재학생이 한 3명 이내, 또 졸업생은 2명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도 고교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학교당 2명 이내에서 학교당을 2명 이내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회사의 경우는 졸업생을 포함해서 학교가 2명을 추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집 인원은 고교 학교장 추천이 한 3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선 전형, 일반 전형으로 약 102명 정도, 또 우선 전형 특별 전형으로 한 8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수시에 해당하는 우선 선발이고요. 종합 선발, 정시 모집에 해당하는 종합 선발을 보면 전체 20% 내외, 그러니까 약 34명 정도를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발 인원은 해군사관학교가 한 170명 정도에서 남학생 150명, 여학생 2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군사관학교인데요. 공군사관학교는 고교 학교장의 추천 전형은 없습니다. 없이 그냥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을 보면 이제 일반 전형으로 약 174명 정도, 또 특별 전형으로 약 15명 정도를 뽑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정시 모집에 해당하는 종합 선발은 약 20% 정도, 46명 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발 인원을 보면 공군사관학교 235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이 중에 남학생이 211명, 여학생이 24명 정도를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의 전형 일정은 같습니다. 육사, 해사, 공사 똑같이 공이 원서 접수는 6월 25일 날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7월 5일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 잘 살펴보시고요. 시험 보는 날짜는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세 군데를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이죠. 잘 확인해 보시고요. 합격자 발표는 조금 사관학교별로 다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8월 17일 날 발표를 하고요. 해군사관학교는 좀 더 일찍 8월 11일 날 발표를 하고요. 공군사관학교는 육사와 마찬가지로 8월 1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자, 서류 제출 기간 보시고요. 1차 합격이 된 학생들은 2차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이제 신원 진술서,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또 개인정보 동의서 뭐 이런 계통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서류 제출 기간은 8월 23일까지이고요. 해군사관학교는 8월 16일, 공군사관학교는 8월 20일. 사관학교별로 마감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잘 마감 일자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인데요. 시험 일정을 보면 육군사관학교 경우 9월 2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조별로 1박 2일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해군사관학교도 8월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역시 조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별 2박 3일에 그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인데요. 공군사관학교도 8월 30일부터 10월 초까지, 10월 8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조별로 1박 2일의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각 사관학교가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각 사관학교별로 반영하는 그 시험의 횟수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1차 2차까지, 여기가 이제 우선 선발이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 육군사관학교는 11월 12일 날 발표를 하고요. 해군사관학교는 11월 4일 날, 공군사관학교는 11월 12일 날 해서 이제 우선 선발 합격자가 끝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종합 선발이죠.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이 종합
선발에 대한 합격자 발표. 육군사관학교는 11월 24일, 해군사관학교는 12월 21일, 공군사관학교는 12월 17일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이죠. 이 부분 사관학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 사관학교의 전형 방법인데요. 우선 학교장 추천 30% 정도를 뽑고 있고요. 적성 우수자 30%, 그리고 이제 종합 선발 정시 모집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약 35% 정도를 뽑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국가유광자나 고른기에 또 재외국민 전형에서 뽑고 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1000점 만점인데요. 1차 시험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합불만 봅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자 전형에서는 1차 학과 시험은 들어가지 않고 면접과 체력 검정 그리고 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적성 우수자 전형은 1차 학과 시험이 300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성 우수자와 고교 학교장 추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선발은 이제 수능 성적이 들어갑니다. 수능 성적이 600점 정도 들어가고요. 1차가 50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이 나머지 한 350점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로 전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군사관학교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에 1차 학과 시험이 약 200점 정도,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이 한 100점 정도, 면접 400점 뿐만 아니라 잠재 역량평가라고 해서 또 한 200점의 면접 시험이 있고요. 또 한국사 가산점까지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일반 우선 전형이죠. 우선 전형이나 또 국가유공자나 고른계 전형은 전형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인데 1차 시험 점수가 약 400점 정도 들어가고요. 학교생활기록부 100점, 또 면접 400점. 그래서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일반 전형하고의 차이점은 1차 학과 시험이 학교장 추천자는 200점이었는데 일반 우선 전형은 400점이죠.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한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군사관학교의 종합선발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이니까 수능 성적이 중요하죠. 수능 성적이 500점 들어가고요. 학생부 100점 그리고 면접 300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0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군사관학교인데요.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 해당하는 우선선발 부분을 보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같은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학과 시험이 약 400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2차에서 신체 검사는 합불이지만 이제 체력 검증과 면접 합쳐갖고 약 480점 정도,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100점 해서 1000점으로 이렇게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선발인데요. 종합선발은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죠. 그래서 수능 성적이 약 500점, 1000점 만점에 500점 정도 들어가고요. 2차 시험이 약 480점 정도, 그리고 한국사 검정이 20점 정도 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관학교를 세 개 육사회사 공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학과 시험에서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는 전체 모집인원의 5배수를, 여학생들은 8배수를 선발하고요. 해군사관학교는 1차에서 남학생은 4배수, 여학생 8배수, 공군사관학교는 남학생은 일반 전형 4배수죠. 또 특별전형 6배수, 여학생은 8배, 10배수 정도를 뽑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점이 이제 적성 우수자 전형은 1차가 한 300점 정도 되고, 해군사관학교는 한 400점 정도,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 400점 정도 된다. 과목은 국수 0이죠. 국어, 수학, 영어인데 국어는 선택 과목 없이 그냥 독서, 문학이 시험 범위인 거고요. 수학은 계열별로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 그런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1차 학과 시험입니다. 1차 학과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면 2차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2차에서 신체 검사는 대부분 합불 정도의 판단이고요.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은 각각 배점이 있지요. 배점이 있어서 육사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에서 160점, 적성은 100점, 또 회사, 공사 이렇게 각 사관 학교별로 합불의 기준도 있으니까 그 기준을 보면서 체력 단련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면접인데요. 면접 전형의 이 면접의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640점이니까 상당히 큰 점수이고요. 적성 전형도 50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한 400점 정도,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우선 선발에서 한 300점 정도. 그래서 2차 면접의 비중이 아주 크다, 아주 높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1차 학과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2차 면접을 잘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기록부인데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리고 계열별 탐구 이수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 해사, 공사, 공이 인문계는 국수형 사회 쪽이고요. 자연계는 국수형 과학 쪽이죠. 그쪽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점을 보면 그거 학교장 추천 육사의 경우 200점 만점이고 적성은 한 100점, 적성 우수 전형은 또 다른 사관 학교들도 한 100점 정도의 비율이 있다. 이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은 이제 급수별로 반영하는 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경우 1급, 2급, 3급에서 반영 점수가 있고요. 또 공사나 회사의 경우도 취득 점수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점수 산출을 하기 때문에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보셨으면 그 점수를 가지고 좀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종 수시 최종입니다. 그래서 총점 부분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2차가 한 800점, 그리고 1차 학교장 추천 전형은 1차 반영은 없죠. 1차 학과 없이 육군 사관학교 경우 2차 800점, 그다음에 체력과 내신 이렇게 뽑는 전형이고요. 육군사관학교의 적성 우수자 전형은 2차가 한 660점, 그리고 1차 학과가 한 300점 정도 이렇게 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이제 학과 시험이 조금 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과에 조금 준비 없이 좀 할 수 있는 전형이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일반 적성 우수 전형은 학과 시험까지도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과 공부도 같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의 경우는 이제 학과 시험하고 또 내신 성적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 모집에 해당하는 종합 선발의 경우인데요. 종합 선발의 경우를 보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 선발에서도 1차 학과 시험이 약 50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지요.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2차 적성이 육군사관학교 200점, 회사 300점, 공사 300점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학교생활기록부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출결이 한 10%, 교과가 90%의 비율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출결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이 중요하죠. 종합선발에서는 육군사관학교는 약 600점,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500점의 수능 성적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차 학과시험과 또 학생부 수능 이렇게 해서 뽑고 또 2차 면접시험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전형이 바로 종합선발 전형, 일반 대학으로 말하면 정시 모집에 해당하는 이런 전형이다라는 점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호사관학교의 총 모집 인원은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 36명, 자연계 54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여학생이 한 90% 정도 되고 남학생은 한 10% 내외 정도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수시 모집에 해당하는 우선 선발이 한 50%, 그러니까 한 45명 정도, 또 종합선발이 50%에서 한 45명 정도를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특별전형, 독립유공자나 또 국가유공자, 고른기에 또 재외국인 자녀의 전형도 최대 2명까지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관학교의 지원서 원서 접수인데요.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국군 간호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1차 시험은 7월 31일 날 토요일 날 실시를 합니다. 전국 9개 고사장에서 시험 실시가 이루어지고요. 예비 합격자를 포함한 합격자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8월 16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또 합격한 학생들은 또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또 추가 합격자 발표는 8월 25일 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에 대해서 서류 접수 기간인데요.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은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서류는 신원 진술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서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또 추가 합격자의 서류 제출 기간은 8월 25일부터 8월 30일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평선 공지하고요. 자, 2차 시험 9월 13일 날부터 10월 8일 사이에 2차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11월 9일 날 합격자 발표입니다. 2차의 합격자, 우선 선발의 합격자 발표죠. 합격자 발표가 11월 9일 날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11월 9일과 11월 16일 사이에 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때 특별 전형은 본인의 자격 기준에 대한 그런 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시험이 보고요. 성적 발표가 이루어지면 또 수능 시험이 들어간 종합선발의 최종 합격자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관학교의 전형 방법인데요. 우선 수시에 해당하는 일반전형 우선 선발을 우리가 보면 우선 선발이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추천 인원이 2명 이내에서 또 추천 전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학과 시험이 약 25%, 125점이고요. 2차 시험을 보시면 체력과 면접에서 약 250점 정도,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해서 약 150점 정도죠. 시험을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5점 이하의 가산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00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가 112.5고 비교과가 12.5 정도 반영을 하네요. 이 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선발이죠. 종합선발은 역시 수능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체력검정 50점, 면접 150점이 있고요. 또 학교생활기록부가 교과 90점, 비교과 10점, 수능 성적 700점. 그러니까 수능의 비중이 크죠. 그런 전형이 역시 종합선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 그리고 포스텍이 있습니다. 디지스트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 40명 내외에 선발을 하고요. 일반 전형 약 45명 내외, 또 특기자 전형 10명 내외로 뽑고 있습니다. 1단계 4배수죠.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 넘어가면 서류 플러스 면접. 여기서의 면접은 심층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스트인데요. 지스트 학교장 추천 전형 40명 내외로 뽑고 있고요. 또 일반 전형은 약 115명 내외. 또 특기자 전형 10명 내외를 뽑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 4배수죠. 4배수 서류를 뽑고요. 2단계 넘어가면 서류 70 플러스 면접 30. 이때 면접은 역시 심층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이스트인데요.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전형 약 85명 내외를 뽑고 있고요. 일반 전형 550명 내외를 뽑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20명 내외를 뽑고 있고요. 1단계 일반 전형은 2.5배수를, 또 학교장 추천은 3배수, 특기자는 2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2단계 넘어가면 서류 60과 면접 40입니다. 따라서 일단 1단계 서류가 중요하고요. 서류를 통과한 학생들은 2단계 면접이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을 보면 디지스트는 1명, 지스트 2명, 카이스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텍과 유니스트인데요. 포스텍 일반 전형 320명 내외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1단계 서류 3배수를 뽑고 2단계 넘어가면 서류 67과 면접 33%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니스트인데요. 유니스트 일반 전형 320명 내외, 특기자 전형 15명 내외를 뽑고 있습니다. 1단계 일반 전형에서 4배수, 서류 4배수죠. 특기자는 서류 2배수, 종합 서류 평가로 뽑습니다. 2단계 넘어가면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뽑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25명 내외를 종합 서류 평가 100으로 뽑고 있다. 이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에 정시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입니다. 이 세 개의 대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일반 대학에 합격을 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디지스트가 10명 내외, 지스트가 20명 내외, 카이스트가 15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방법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이다. 그래서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학들은 군 외 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 관계없이 보너스로 하나 더 지원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스트인데요. 국어가 20%,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반영을 하는데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영어 20%,
과탐은 두 과목인데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점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학에서 과탐 2를 응시한 학생한테는 취득 점수의 5%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라는 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스트입니다. 지스트 국어 20, 수학 역시 미적분 기하 반영의 30%이고요. 영어 20%, 과탐은 두 과목 30%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는 가산점입니다. 지스트 역시 과탐 2를 응시한 학생한테는 취득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가산점이 10% 되면 상당히 좀 비율이 좀 큰 것이다 라는 점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국어와 수학, 과탐, 역시 수학은 미적 기하가 되겠고요. 과탐 반영 비율이 33.3%로 같고요. 영어는 등급의 환산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 역시 등급별 점수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탐은 서로 다른 교과의 1, 2 또는 2, 2를 봐야 된다라는 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 정시 모집이 있는 대학, 이런 대학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수능 점수가 좀 잘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시 수시 합격 의무에 관계없이 정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점 잘 보시면서 어떤 정시 모집의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특수목적대학의 전형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는 지원 일시가 있습니다. 지원. 원서 접수 기간이 일반 대학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 기간을 잘 보시고 기간 내에 접수를 하셔야 되고 또 일자 합격을 하면 일자 학과 시험에 합격을 하면 또 서류 제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일정 잘 살펴보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공계 특성화 대학 역시 수시 지원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잘 보시면서 입시의 하나의 전략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특수 목적 대학 잘 준비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